네, 월요일에 마련하는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게 많이 가려진 거고 음소거 되고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무섭더라고요. 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으로 온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한국 남성 영상 보셨죠? 예, 예. 네, 너무 어떠셨습니까? 예. 이제 보통 이런 뭐 학대적인 폭행 형상이죠. 이게 뭐 개인화된 폭력 상황에서 네, 어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긴 사실 하겠네요. 그럴 네, 수준에서는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 많이 충격적이고 음, 어떻게 자기 부인을 이렇게 때릴 수 있냐 그러는데 네. 현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죠. 실제로 존재하는 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들, 뭐 결혼 이주 여성 자체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매 맞는 뭐 아내들의 한국 폭력, 여성들도 많이 예, 그렇죠. 예, 예. 당하고 있죠. 실제로 뭐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력 상황들. 근데 이제 그게 음, 실제로 이 동영상 나타나니까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참, 이 가해 남성 변명이 더 기가 막히고 그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폭행 이유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랬다. 뭐 감정적으로 뭐 많이 틀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가해자 심리가 어떤 겁니까? 보통 죄송하다는 말만 해도 지금 모자른 판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뭐 한국말에 서툴러서 때렸다고 하는 거는 본인의 변명이고 네, 한국말에 서툴었으면 본인이 베트남말을 배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부부니까요. 음. 근데 이제 그럼 본인이 뭐 베트남말을 서툴었다고 본인은 맞나요? 이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말이 폭력은 안 되는 변명이죠. 폭력은 용서될 수 없는 겁니다. 변명일 아, 뿐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상황에서의 분노를 음, 가장 약한 존재인 자기 부인, 음, 그러니까 부인으로도 여기지 않는 어떤 존재한테 그 폭력을 전가한 음.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해자 심리는 폭력 행위자의 심리인 거고 네. 이건 학대자의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외부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으면 집안에 와서 뭐 와이프나 예, 아이들한테 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 가장 폭력의 가장 큰 출발점인가요? 메커니즘이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고 음,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존재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음. 투사하는 그것이 이제 폭력이죠. 그게 이제 가정 폭력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소수자의 폭력이 되는 거죠. 이 여성분이 오죽했으면 이걸 영상으로 몰래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인한테 보냈고 그 지인들이 너무 놀라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또 SNS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고 이런 과정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상습적이었으면 이렇게 영상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이 2016년도에 결혼하시고 근데 다시 여기 오신 게 한국 생활하신 지가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아, 그냥 상황이고 짧군요. 네네. 예. 근데 그나마 이제 베트남 이주 여성들의 커뮤니티라든가 아는 분들이 몇 있어 갖고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진 부분인 거고요. 음, 당연히 이 부분은 상습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본인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찍었던 부분인 거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던 거고 한 달 음, 전만이 아니라 사실은 2016년 그때부터도 폭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음.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지인들은 알았을 텐데 분명히 근데 일단 보통 이제 네. 베트남과 우리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유교적, 가부장적인 것이 문화가 공통적입니다. 네.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음, 우리가 상당히 문화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여성들도 이런 어떤 남성에 대한 폭력을 당한 것을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 꺼려하는. 동일합니다. 어. 가족 의식이 베트남과 한국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피해를 당했더라도 외부에 예. 알려지기가 좀 그래서 말을 안 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에 대한 생각이 크고 또 그 부분이 아주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요. 음. 학대자가 근데 네. 그런 부분이 그런 문화가 특히 또 이제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들도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 정도 네. 아는 뭐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 정도만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수단이 없기 음. 때문에 맞는 것도 참고 음. 그런 부분들 특히 또 아이 부분이 말 있었기 그대로 때문에 예. 그렇죠. 말도 안 통하고 사업 체계도 사실 잘 네. 모르니까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놀랐던 게
저는 이제 모자이크된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 어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런 아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한 2살 정도요? 예, 예. 2살 네. 정도라고 하는데. 2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이 정서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요? 그렇죠. 요맘때 아이들은 어떤 한 특정한 장면으로 머리에 기억되고요. 어. 이것이 지금은 그냥 침잠돼 있는 상태가 되지만 청소년기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재현된다는 게 어떤 순간 이렇게 예, 예, 예. 이미지가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딱 재현이 되는 건가요? 거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하게도 폭력이라는 것은 좀 희한하게 그때 재현됐을 때는 본인이 이 맞는 사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반대입니다. 어떻게 자기 된다는 거죠? 스스로 약한 사람한테 또 가해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가정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폭력성이 더 있다라는 뭐 그 예, 예, 예. 말씀을 그런 하시는 건가요? 부분인 거죠. 실제 그게 그 어느 정도 가설 예, 예. 검증된 예, 겁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형태의 음, 폭력 의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의식, 그리고 부모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의 양육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참 그분만 해도 또 질문거리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데 그 아까 유교적인 어떤 문화 그 베트남과 한국이 비슷하다 유사하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 문제는 아직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부부들끼리 해결해 예, 뭐 이런 것도 많고 공권력이 간섭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측면도 여전히 있어요. 경찰들이 출동해도 좀 손 놓고 있는 경우도 실제 있었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없는 건가요? 특히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공권력에 대한 거를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네. 특히 또 이제 뭐 이게 어느 정도 반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국내 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아닌 국적은 상태고 아니군요. 예, 네네. 예. 2년 정도가 지나야지 국적이 취득되는 거고 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2년 안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이 행사되고 그 폭력 뒤에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망가는 형태가 되죠. 자기 남편을 피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결혼 이성을 잡으러 다니는 이런 형태도 되는 굉장히 지금 이 영역이 굉장히 너무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알려지지도 않고. 사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미그레이션, 네. 외국인 보호소 같은 출입국 관리소의 영역과 관련되는 부분이 거고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국적이 취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위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들도 위축된 상황에서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그렇고 또 그것을 요청하는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상태이고 주변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딱 하나 대구에 있다고 합니다. 대구예요? 상담센터가 예, 예. 어. 그것도 얼마 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습니까? 예. 뭐 불과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여성이 10만이거든요. 네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180에서 200만 되는데 벌써 이거는 한 10년 전, 20년 전, 10몇 년 전에도 네. 문제가 있었던 건데 네네. 겨우 이때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맞고 이제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거죠. 지금 관련해서 이렇게 배우자 그 신원 보증제 문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원 보증제가 폐지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뭐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신고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법무부가 성을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미 2011년 12월에 이걸 없앴다. 그래서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에도 사각지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제 내용입니까? 법무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2011년도 12월에 네. 이게 세류기간 연장에 대한 한국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출 제도 자체가 폐지됐고 네. 그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건 법무부의 입장이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네. 결혼 이민 F6 비자죠. 네. 신청에 입국하는 경우 그때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제출된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 다시 흔히 말하는 반려되는 형태.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없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는 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죠. 필요하는. 예, 예. 그럼 서류 자체는 어쨌든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서류는 없는 거죠. 서류는 없는 건데 이게 참 헷갈리는 예, 문제네요.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생긴 겁니다. 현실에서 이런 분들을 상담하는 네. 상담센터라든가 현실 활동가들은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장벽이 존재하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누군가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장벽이 어려우시네요.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보호해주지 않고 그냥 묵인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없지만 있는 제도다. 거의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글쎄요. 그렇게 하면 또 법무부에 소송이 들어올래나. 법무부의 소송이 결국 오늘 가해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저 아까 기사를 봤더니 이 보복 우려가 있다. 뭐 워낙 폭력적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결국은 문제는 이 사람이 다시 언젠가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 이 베트남 여성은 어떻게 도망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주민 센터라든가 네.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네. 그런 센터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예전부터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있었죠.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한테 음. 피난처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네. 우리나라 내국인한테조차도 없는 게 생긴 게 맞아요. 얼마 네. 안 되는데 음. 하물며 결혼이지 여성한테도 이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친척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베트남을 돌아간다 한들 네. 다시 또 가족은 양분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 문제도 또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럼 별도의 결혼이지 여성을 위한 피난처가 필요하다. 네. 그럼 당연히 뭐 예산 문제, 수준 문제 또 얘기하시겠죠. 음. 정부에서는. 문자를 분노하신 분들이 많아요.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 권오현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내 뭐 국외 지금 따질 게 아닙니다. 예, 예, 여성들 그렇죠. 상대로. 장승은님 베트남에도 그 폭행 영상이 유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한 감정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베트남 공안부 장관 만나서 사과를 했었죠. 4723번님 저 다문화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반에 베트남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 내일 만나면 머리 숙여 인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좀 대책을 제가 프로파일러님한테 맨날 추궁하듯이 대책을 내놔라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최후의 어떤 방법들? 제도적인 여성들은. 문제는 법무부에서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거는 뭐 그런데 이제 법무부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있는 예.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센터라든가 피난처를 한번 또 반관 반민 형태로 만들어 갖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 그리고 그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갖고 네. 이건 제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겁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다라는 있다. 것을 교육시키고 알려줄 수 있는 네. 거기까지만 해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몰라서 맞고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는 것. 그거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진입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라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가족부 산하 다누리 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1577-1366 1577-1366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은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